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마주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그리고는 노년의 남성분들을 뵙다 보면 단순히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은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을 새워 일해도 끄떡없던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떨어져 고개 숙인 분들을 뵐 때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찾아오는 남성 기능의 저하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이러한 변화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시거나 혹은 검증되지 않은 비싼 정력제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경우를 보면 의사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약회사가 만든 값비싼 신약이 아닌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으면서도 현대의학이 그 효능을 입증한 아주 강력하고도 안전한 자연의 선물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식재료가 너무나 흔해서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영양학적 지식을 담아 단언컨대 이 식재료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10년, 아니 그 이상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는 식상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막혀있던 혈류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학 처방입니다. 부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제2의 청춘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몸의 혈관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의 활력, 특히 하체의 힘과 기능은 전적으로 혈액순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 긴 혈관이 뻗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혈관이 고무 호스처럼 탄력 있고 깨끗해서 심장에서 뿜어낸 피가 몸 구석구석, 특히 미세한 혈관이 모여있는 남성의 중요 부위까지 막힘없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수도관이 녹슬고 좁아지면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듯 혈관이 노화되면 필요한 순간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기능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소개할 주인공인 마늘이 등장합니다. 에이, 또 마늘 이야기야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드셨던 마늘 섭취법은 안타깝게도 마늘이 가진 기적 같은 효능의 10%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늘이 가진 진짜 힘을 100%, 아니 20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학적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싸한 맛과 향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속에서 그야말로 혈관 청소부이자 확장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알리신이 체내에 흡수되면 적혈구와 반응하여 황화수소를 생성하고 이것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산화질소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주제이기도 한데 좁아진 혈관을 이완시켜 넓혀주는 핵심적인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즉, 마늘을 제대로 섭취하면 우리 몸 스스로가 강력한 혈관 확장제를 만들어내어 막혀있던 혈류를 뻥 뚫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알리신은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며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분해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피를 맑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밭에서 갓 캐낸 통마늘 속에는 이 귀한 알리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통마늘 속에는 알리신이 아닌 그 전 단계 물질인 알린이라는 성분과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각각 다른 칸막이 안에 분리되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늘을 씹거나 칼로 다질 때 비로소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이 두 물질이 서로 만나게 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강력한 알리신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성격이 급해서 마늘을 다지자마자 바로 뜨거운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볶아버립니다. 이것은 마늘이 가진 잠재력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알리신을 만들어내는 알리나아제라는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해서 조리하는 순간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마늘의 향만 즐길 뿐 정작 혈관을 되살리는 핵심 약효는 거의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핵심 비결은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마늘을 칼로 잘게 다지거나 으깬 후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며 효소 작용이 활발해지는 이 15분이야말로 평범한 식재료가 기적의 천연 치료제로 탈바꿈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항감 효과와 혈관 정화 능력이 있는 활성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게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5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알리신이 가득 생성된 다진 마늘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기에는 위장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마늘의 매운맛은 위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리신은 휘발성이 강해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날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늘을 감싸 안아 몸속 깊숙이 운반해줄 파트너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짝꿍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참깨는 오장을 윤택하게 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훌륭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 참기름에는 리놀레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혈관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효과가 탁월합니다. 하지만 마늘과 만났을 때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된 마늘을 참기름에 섞으면 알리신 성분이 참기름 속의 좋은 지방에 녹아들면서 코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운맛이 중화되어 위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여 체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만약 마늘이 혈관을 뚫어주는 강력한 드릴이라면 참기름은 그 드릴이 손상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최고급 윤활유이자 보호복인 셈입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분간 공기 중에 두어 알리신을 충분히 생성시킨 다진 마늘 작은 숟가락 절반 분량에 품질 좋은 참기름 한 숟가락을 섞으십시오. 이것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 공복은 우리 몸이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속이 조금 아릴 수도 있으니 식사 도중에 드시거나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을 일주일, 2주일만 지속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던 느낌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힘이 차오르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생 손발이 차고 기력이 없어 고생하셨는데 이 마늘 참기름 요법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후 원장님, 이제야 비로소 내 몸에 따뜻한 피가 도는 것이 느껴집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혈관이라는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넓혀 놓았다면 이제 그 도로 위를 힘차게 달릴 자동차, 즉 남성 호르몬을 채워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마늘과 참기름으로 닦아놓은 기초 위에 남성의 꺼져가는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되살려줄 두 번째 핵심 재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우유라 불리며 서양의 전설적인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는 바로 그 식재료입니다. 마늘과 이것이 만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마늘과 참기름을 통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고 닦아놓았습니다. 길이 열렸으니 이제 그 위를 힘차게 달릴 고성능 스포츠카, 즉 남성 호르몬을 우리 몸속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해낼 차례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높일 수도 있지만 부작용 없이 우리 몸이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이 바로 굴입니다. 서양에서는 바다의 우유라고 부르며 전설적인 호색한 카사노바가 매일 챙겨 먹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정력에 좋다는 속설이 아니라 영양학적인 근거를 들어 굴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품을 통틀어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아연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고환을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공장에 아무리 원료가 많고 전기가 들어와도 기계를 돌리고 제품을 조립할 숙련된 기술자가 없으면 공장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아연이 바로 그 기술자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고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며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로 체내 아연 농도가 부족한 남성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고 반대로 아연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굴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굴의 신선한 맛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의사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가볍게 쪄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노로바이러스나 비브리오균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리법입니다. 찜기에 물을 올리고 김이 오르면 껍질째 씻은 굴을 넣고 딱 5분에서 7분 정도만 쪄주십시오. 입이 살짝 벌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굴이 질겨지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굴을 드실 때 반드시 레몬즙을 뿌려 드십시오. 레몬의 구연산은 굴의 비린 맛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아연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굴은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 드실 때 5알에서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을 풀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아연을 공급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정년퇴직을 하신 60대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셨지만 막상 집에 계시게 되니 깊은 상실감과 함께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끝났다는 절망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사모님과의 관계는 서먹해진 지 오래였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 우울증 약까지 고민하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약물 치료 대신 앞서 말씀드린 마늘, 요법과 함께 일주일에 2번 굴찜을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음식으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사모님께서 정성스럽게 챙겨주신 덕분에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달 반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표정은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달라졌습니다. 몸에 힘이 생기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무엇보다 아내와 다시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저는 단순한 신체 기능의 회복을 넘어 한 남자의 자존감과 가정의 행복이 되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영양 섭취가 가져다주는 기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늘로 기를 닫고 굴로 호르몬이라는 연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채 연료를 가득 채워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엔진을 뜨겁게 달궈줄 강력한 점화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랫배가 차갑고 손발이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하초가 냉하다고 표현하는데 현대의학적으로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말초, 혈관까지 혈액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남성의 중요 부위는 혈관 덩어리이기에 몸이 차가우면 절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세 번째 황금 열쇠가 바로 흙 속의 난로, 생강입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고 좁아진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천을 즉각적으로 높여줍니다. 마늘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이라면 생강은 그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온도를 높이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몸 구석구석, 특히 골반 깊은 곳까지 뜨거운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손발이 차고 소화도 잘 안 되며 부부관계는 엄두도 못 내던 70대 사업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배에 찜질팩을 달고 사실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셨죠. 저는 이분께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꿀을 듬뿍 넣은 달콤한 생강차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분은 오히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생강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얇게 저민 뒤 대추 두세 알과 함께 물에 넣고 은근하게 끓이는 것입니다. 생강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더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기에 벗겨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 넣은 대추는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천연신경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이 따뜻한 대추 생강차를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십시오. 처음에는 위장이 따뜻해지다가 점차 그 온기가 아랫배를 거쳐 손끝, 발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가 환자분은 이 생강차를 드신 지 2주 만에 원장님, 평생 차갑던 아랫배에 난로를 켜둔 것 같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릅니다. 라고 전해오셨습니다. 몸의 중심천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5배가 높아지고 활력은 되살아납니다. 생강은 바로 그 천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보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늘과 참기름, 굴과 레몬, 그리고 생강과 대추라는 환상의 조합을 알아보았습니다. 혈관을 열고 호르몬을 채우고 불을 지폈으니 이제 선생님의 몸은 다시 달릴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들여 쌓아 올린 남성의 에너지를 소리 소문 없이 갉아먹고 훔쳐가는 침묵의 암살자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에너지를 줄줄 새 나가게 만드는 이 나쁜 습관들을 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특히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위기를 맞곤 합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우리 몸속의 도둑들을 잡아내고 마늘과 굴,
생강으로 되찾은 활력을 평생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생활 속 움직임, 즉 돈 안 드는 운동 처방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동작만 기억하신다면 선생님은 나이라는 숫자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늘과 참기름으로 혈관의 길을 열고 굴과 레몬으로 호르몬 연료를 채웠으며 생강과 대추로 뜨거운 불꽃을 피우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지만 만약 우리가 애써 채운 이 귀한 에너지를 밤새 몰래 훔쳐가는 도둑이 내 몸 안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도둑들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남성의 활력을 갉아먹는 2가지의 침묵의 암살자와 이를 물리치고 몸을 바로 세우는 3가지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살자는 바로 설탕과 뱃살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나이가 들면 뱃살은 인격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불룩 튀어나온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끔찍한 일을 벌이는 호르몬 교란 공장입니다. 우리가 흰 쌀밥이나 국수, 달콤한 믹스커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남은 당분은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쌓입니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에서 아로마타 아제라는 효소가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효소가 하는 짓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굴을 먹으며 힘들게 만들어낸 소중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강제로 변환시켜버립니다. 즉, 뱃살이 나올수록 내 몸 안에서 남성성은 사라지고 점점 여성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지고 가슴이 나오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사 때 밥양을 딱 한 숟가락만 덜어내시고 식후에 달달한 커피 한 잔을 줄여보십시오. 그것이 남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번째 암살자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들은 쉴 새 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르티솔을 만드는 원료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똑같습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계속되어 코르티솔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면 우리 몸은 남성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바닥나버리는 원료 고갈 사태를 맞게 됩니다. 게다가 남성 호르몬은 주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뒤척인다면 호르몬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멍하니 뇌를 쉬게 해주시고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잠만 잘 자도 남성의 활력은 놀랍게 회복됩니다. 자, 이제 도둑을 잡았으니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질 차례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지만 그 효과만큼은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한 3가지 움직임을 처방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저는 스쿼트를 천연 호르몬 주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고 이완될 때 뇌는 이 사람이 아직 힘을 써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고안의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자를 뒤에 두시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딱 3세트만 해보십시오. 허벅지가 단단해질수록 남성의 힘도 단단해집니다. 2번째는 활기차게 걷기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혈관 청소부입니다.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보폭을 넓혀 씩씩하게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액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순환합니다. 이 빠른 혈류가 혈관 벽을 자극하여
앞서 말씀드린 산화질소 분비를 극대화합니다. 하루 30분의 활기찬 걷기는 죽어가는 혈관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이것은 남성의 조절 능력을 되찾아주는 비밀 병기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그 근육, 바로 골반 저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5초간 꽉 조였다가 내쉬며 5초간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운전 중이든 텔레비전을 보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략근이 튼튼해지면 뱃뇨 장애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 오늘 우리는 부엌에 있는 마늘 한쪽에서 시작하여 굴과 생강을 거쳐 생활 속 운동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단순히 정력을 좋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무너진 생체의 리듬을 바로잡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활력을 되찾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환갑, 진갑이 지났다고 해서 70이 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연료를 넣어주고 나쁜 습관을 막아주며 꾸준히 움직여주면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라는 생각 대신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자는 마음을 먹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마늘 참기름 한 스푼을 드시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자기 전 스마트폰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 쌓여 1년 뒤 선생님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선생님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여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앞으로도 올바르고 건강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변화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모든 남성분이 청춘의 활력을 되찾고 가정과 사회에서 당당하게 웃으시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건강주치의로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